근데 이런가 하면은요,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들이 많은 수가요, 이 대중교통,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면서 이 접촉자를 그랬기 때문에 접촉자를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기서 일하신 분들이 구로나 신도림동만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서울 전역의 노원구에서 지금 사는 분도 감염이 됐고, 그리고 인천, 그다음 경기 지역에서 예. 여러 군데서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신도림동 하면 신도림역이 있는데 신도림역 같은 경우 1호선과 2호선이 환승하는 구역입니다. 하루 네. 한 2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는 버스도 환승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왜냐하면 4일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럼 일주일 동안 이분들이 대중교통에서 이용했겠죠. 또 이분들이 일반 생활하시면서 백화점도 가시고 그다음에 뭐 목욕 시설도 가신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마트에도 들어가신 걸로 알려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 지하철 그다음에 대중 이용 시설들 모두 다를 지금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또 지금은 증상이 안 나타나지만 차후에 이분들과 접촉했거나 밀접한 거리에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증상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거죠. 신도림역은 1호선과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2호선. 환승역이고, 예, 맞습니다. 또한 1호선이 또 관통하는 곳이고, 예. 또 그런데 이 지하철뿐만 아니라 천재 변호사님, 뭐 마을버스라든지 버스 부분 대중교통도 이용하는 거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교통의 요지에 있는 사업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은 예. 같은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는 인천까지가 있는데 네. 이게 지하철 한 번만 타고 해서 사업장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버스를 갈아탈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환승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쳐도 뭐 많게는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멀리서 각자 이렇게 자신의 생활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또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권에서 소규모 지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확진자가 생기다 보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수 있고, 이번에 구로 콜센터의 확진자와 옆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었던 남모르는 네. 남성이 또 인천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감염의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명 교수님. 그럼 만약에 이 지하철을 탔을 때요, 보통 우리가 성능이 좋은 혹은 뭐 마스크가 있는데 좋든 중간쯤 되든요, 마스크를 그럼 겹으로 쓰거나 두 개를 끼거나 그랬을 때는 훨씬 방음력이 좋은 겁니까? 방어력이요? 일단 뭐 필터가 2배가 되면 예. 더 차단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예. 당연히. 근데 지금 현재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밀접 접촉 공간에서 그 감염이 잘 되는데 네. 우리 그 서울만 하더라도 그 1,000만 인구에 참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랑 그다음에 버스. 근데 다행히도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서 네. 그 안에서 감염됐다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다행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 뭐 일부 그 중국에서 비디오를 분석을 한 연구에서 보면 네. 또 버스 안에서도 감염된 사례들이 지금 보고는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현재까지 양상을 봤을 때는 콜센터도 그렇고 신천지 집단에서도 그렇고 병원 시설 대개의 경우는 밀접 접촉 그 특수 시설에서 발생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관리는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